아파트 층간소음, 방망이 들고 찾아온 이웃.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사건 들으시면 아마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실 거예요. 층간소음,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그 단어. 그런데 오늘 사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개월간 잠 못 자던 아랫집 아빠가 결국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윗집 문을 두드렸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울 송파구 2022년 9월 김민수 씨,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 아파트 사기역 2회 입주했습니다. 39살 평범한 직장인 아빠, 아내,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꿈꿨죠. 그런데 그 꿈은 입주 첫날 밤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쿵쿵쿵. 무언가 끌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것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이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 한 달을 그렇게 버텼어요. 두 번째 달에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소장이 올라가서 502회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사흘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달 김민수 씨는 직접 윗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 말만 들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그 사이 아내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됐고 딸아이는 학교에서 졸다가 선생님께 지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넣은 민원이 1건 6개월이 지나도 바뀐 건 없었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 15일 밤 11시 30분, 김민수 씨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빗자루로 천장을 두드렸더니 소음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 현관 우산꽂이에 꽂혀 있던 야구 방망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걸 집어들고 계단을 올라가 502호 초인종을 10번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윗집 주민 박지훈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복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새끼야,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박지훈 씨 입장에선 황당했겠죠. 그는 42살, 6살과 5살,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활발하긴 했지만 밤 9시엔 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망이를 든 남자가 문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적힌 조서에 서명해야 했죠. 2023년 1월 박지훈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서와 심리상담 치료비 영수증 83만 원을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 500만 원. 그러자 김민수 씨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6개월간 수면장애와 가족의 고통에 대해 300만 원을 청구했죠. 두 가족은 3년을 같은 건물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502호의 소음이 법적으로 참아야 할 한도,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는 수인 한도를 넘은 불법 행위였느냐. 수인 한도란 쉽게 말해 사회 통념상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기준선이에요. 이걸 넘으면 민법상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거든요. 이게 두 번째, 방망이를 들고 욕설을 퍼부은 김민수 씨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느냐, 아니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불법 행위였느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법정에서 다뤄지는 상황,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내 대응 방식이 지나치면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김민수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측정 데이터를 보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평균 소음이 58데시벨, 최대 72데시벨이었습니다.
환경부 야간 권고 기준이 45dB이거든요. 이걸 훨씬 넘는 수치예요. 관리사무소 민원 7건, 불면증 진단서, 딸아이의 학교 상담 기록까지 제출했습니다. 6개월간 참고 또 참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그날 밤 그 자리에서 똑같이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박지훈 씨 입장도 들어보셔야 해요. 그는 아파트 구조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005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바닥 두께가 150mm에 불과하고 완충제도 기준 미달이었어요. 즉 건물 자체가 소음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거죠. 7살, 5살 아이 둘을 키우면서 발소리 하나 없이 생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복도 CCTV 영상이 있었어요. 방망이를 든 남자가 초인종을 때 10번 누르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박지훈 씨와 두 아이는 그날 이후 실제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6개월을 참다가 방망이를 든 아빠일까요?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협박을 당한 아빠일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판결이 났을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7월 28일 판결 선고일, 방청석엔 두 가족뿐 아니라 같은 아파트 주민 7명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4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측정 데이터와 민원 기록, 의료 기록을 종합해 볼 때 502호의 소음은 수위난도를 초과한 불법 행위라고 인정했어요. 아이들의 생활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이웃의 수명원과 건강권을 침해할 권리까지 포함하진 않는다는 거였죠. 카페 설치, 실내화 착용, 야간 활동 시간 조정 같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민수 씨의 방망이 행동도 명백하게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해도 방망이를 들고 욕설을 하며 초인종을 10번 누른 행위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 자녀가 무서운 아저씨에 대한 악몽으로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실도 인정됐죠.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박지훈 씨는 김민수 씨 가족에게 150만 원, 김민수 씨는 박지훈 씨 가족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박지훈 씨가 김민수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웃 간 분쟁은 법정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한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실용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첫째,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스마트폰 소음 측정 앱이라도 좋습니다. 날짜, 시간, 데시벨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내가 피해자여도 대응 방식이 과하면 나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흥분한 상태로 직접 찾아가는 건 최대한 피하세요. 내용 증명 우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환경분쟁조정제도 같은 공식 채널을 먼저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윗집이라면 카펫 한 장, 아이들 실내화 한 켤레만 있어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작은 배려가 소송보다 훨씬 쌉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50만 원 차이로 마무리된 이 결과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으신가요? 버딩미 블로그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